길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말렸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지고 돌아왔죠. 1년 지나서 또 군대를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또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그 반대했던 신한테 다시 점을 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요 지수사께의 사효동이 나왔어요. 사좌차무구, 왼쪽으로 물러선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전과 같습니다. 이번은 전쟁하시면 안 됩니다. 물러서는 깹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아주 충고가 참 우리가 새길 만한 점이 있어요. 군대, 지수사께에는 원래 무슨 뜻이 있느냐? 용민육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수사께 강의하면서 군대는 나가서 싸우는 조직뿐이 아니고 뒤에 군대에 나오는 백성들이 화합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군대 지수사께는 그래서 지수사께를 보고 군자는 백성들을 포용하고 대중들을 길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구성원이 국가에 대한 사랑,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열정이 딱 있을 때 그 군대는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사께는 원래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여러 번 전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피폐했습니다. 이런 때는 전쟁을 할 것이 아니고 진을 두어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농사를 짓도록 해줄 때이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지수사 군대의 어떤 근본 논리를 그 신하가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수양제가 안 됐죠. 수양제 참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중국 역사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또 나가서 결국은 고구려한테 또 깨지고 왔죠. 수양제가 바로 고구려를 칠 때 얻었던 점괘가 바로 사좌차무구입니다. 물러서야 된다는 괴입니다. 물러서야 된다는 괴의 그 충고도 듣지 않고 또 일반적인 판단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나가서 결국은 고구려한테 처참하게 깨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나라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점괘가 바로 요 사좌차무구의 요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도 또 제가 이혼 상담에 점을 쳐서 바로 또 요 사좌차가 나왔어요. 근데 전강의에서 했던 이혼녀는 꽤 이제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기도 제법 컸고 그런데 이분은 결혼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2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아이고 깨가 쏟아지시겠네요 그랬더니 웬걸요? 깨가 안 쏟아지고 이건 무슨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힘든 지경이라고.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채팅한 지가 한 2달 가까이, 1달 반 내지 2달 됐는데 타자 실력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을 왜 시작했느냐? 하도 괴로워서 채팅에서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채팅을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더 사이가 나빠졌대요. 남편이 그 채팅을 또 용서를 안 한대요. 왜 채팅하냐? 근데 남편도 지독한 분이 되게 이혼하는 데는 그런 사유가 꼭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결혼했으니까 내 개인적인 그런 거 좀 버려라. 나는 여자는 왜 못 버린다. 그래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자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에서 결혼했으면 내조하고 자기 삶을 죽이고 남편을 도와야지 왜 자꾸 딴 생각하냐. 여자는 나도 나의 삶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딱 부딪히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채팅까지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채팅한다고 또 싸우고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또 싸워가지고 이게 서로 강하니까 말씀드렸던 강하니까 부딪혀서 이제 사니 못 사니 하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아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냐? 찔렀지 뭐 내가 먼저 살자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올 텐데 되게 이혼 상담하는 여자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힘든 여자라는 걸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 책에다가 그 상담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남편도 힘들 거예요. 제가 고분고분하기를 하나 순종하기를 하나 그러고 자기만 죽도록 사랑하기를 하나 뭐 그런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나 자기는 도저히 이 상황은 못 견디겠다. 남편이 자기를 완전히 자기 삶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꼭 이제 우리 여성의 파워가 세지고 어느 정도 여성도 자기가 여성이 이혼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성의 무대가 넓어지면서 성격은 강하고 할 때 반드시 이혼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2년 반밖에 안 돼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부딪힌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점괘가 딱 나왔는데 사좌차라. 당연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단 물러서세요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물러서라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극단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부딪히면은 손해입니다.
일단 물러서서 당신이 물러서야 남편도 한 번 물러설 겁니다. 그래서 좀 차분한 상태에서 서로 결혼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이혼하더라도 하십시오. 지금 극단적으로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부딪히면은 서로 깨집니다. 저는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본다면은 정말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느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막 그냥 그 싸워가지고 이혼하면은 서로 안 좋아요. 나중에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라든가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안 되잖아요. 응? 그랬더니 이분이 걱정하기를 너무 지금 서로들 상처를 받아서 이게 잘 결합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일단 물러서 차분히 생각하면 당신도 결혼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냐. 일단 물러서서 생각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그때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이혼이냐 사느냐를 다시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한 발 물러서라 라고 제가 충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이분은 한 분은 그 뒤에 이혼을 안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 뒤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도사 노릇을 그만뒀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든지 사람이 극단적인 상태에 올라가 있으면 그 판단이 옳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러서라는 충고가 가장 적절한 충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유언을 하는데 그 옛날 왕도 그런 예가 있어요. 유언할 때는 뭐 잘 정상적인 상태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죽을 무렵 되니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유언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현명한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유언을 따랐어요. 그 아버지 유언, 죽음에 임박해서 한 유언보다는 훨씬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 유언이 그 따라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어떤 판단하면은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다시 돌아봐야 돼.